자, 이번 시간 2장 교재는 페이지 이제 87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주자 관리 관련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교재 페이지는 저희가 87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 2장의 입주자 관리하게 되면 1절에 입주자 관리 계획에서 목적과 그다음에 두 번 입주 관리 관련해서 양가로 1번에 입주 절차와 양가로 2번에 입주 점검 및 유의사항 관련한 부분에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부분 한번 여러분이 가볍게 한 번만 쭉 해서 읽어두시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1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의 입주자 관리 계획에 관한 부분 한번 읽어보셔도 큰 무리가 없겠더라.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제 설명을 제가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과 같이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2절에 나와 있는 입주자 대피 회의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일단 2절에 나와 있는 입주자 대피 회의에서 살펴볼 부분인데, 자, 그러면 저희가 입주자 대표 회의다 해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입주자 대표 회의는 저희 어차피 제가 시험을 준비한 입장이고 시험을 대비한 현 상황이라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가 매회 거의 매회라고 봐도 마찬가지로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매회 한 2문제 정도는 고정적으로 출제, 많게는 한 3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예외적인 경우를 뺀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2문제는 거의 꼬박해서 객관시 주관시를 모두 하면 한 2문제는 꼬박 출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출제 빈도가 좀 저희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꼭 정리를 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용어에 관한 정의에서 이제 정의는 그러니까 법에서는 입주자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라고 해서 먼저 용어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지문에, 자,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입주자 대표 회의라 합니다 해서 정의 하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입니다. 구성. 일단 구성은 2번에 한걸 1번에 동그라미 1번. 사업 조치로부터 공동체를 관리할 걸 요구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합니다. 일단 입주자 대표 회의를 일단은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구성.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최초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초 구성은 그 요구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동그라미 저희가 1번. 2번. 그럼 일단 구성은 3개월 이내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몇 명으로 할까요? 라고 봤더니 인원은 지금 보니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든가 최소 4명 이상이면 일단 출발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4명만 이상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공동택 세대수에 비례해서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이제 공동택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 되고 최소 출발은 몇 명? 4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구성하되 세대수에 비례해서 공동택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해서 선거구는 지금 법에서 몇 가지 선거구 규정을 지금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냐면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저희가 선거구를 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선거구는 동이나 통로나 층별 중에서 3가지 중에서 그 공동택의 특성에 맞게끔 선거구는 뭘로 정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끝부분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다. 그래서 선거구는 지금 동이나 통로나 층별에 관한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자치규약이 뭘로 관리규약으로 그 내용을 정하세요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양가로 2번으로 가보죠. 그러면 양가로 2번은 무슨 말이냐면 동별대표자 자격 및 임원 등이다. 그래서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를 제가 최초 구성을 하든 이후에 구성을 하든 간에 이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려면 구성원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려면 먼저 저희가 구성원인데 여기서 말한 구성원이 지금 저희가 정리하게 될 저희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돼요. 그러면 입주대표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더라? 동별 대표자인데, 그러면 동별 대표자를 일단 뭘 해야 돼요? 선출합니다. 그러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유 부분에 거주는 입주자가 거주할 수도 있고 누가 사용자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저희가 물어본다면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여기는 입주자입니다. 사용자는 저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은 저희가 입주자 중에서 일단 입주자 중에서 이 법에 따른 저희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어떤 경우도 절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가 없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합니까? 입주자만 가능한데 근데 입주자도 모두가 이와 같은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 선출합니다. 그래서 자 지문은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 1번에 자, 동별 대표자는 선출 공고에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기억. 그럼 여기서는 말하는 자격이라고 하게 되면 자격은 지금 뭐냐? 자격은 저희가 기억에 따른 자격과 니은에 따른 자격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기억번. 기억인 자 보시면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까. 그래서 기억번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그 요건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보면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에 따른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단서 규정만 하나만 잠깐 볼까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에 양가로 지금 두 가지 규정을 정해놨는데 최초의 입주대표를 구성하거나 양가로 1의 3의 단서에 따라 입주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양가로 단서에 가면 등등등에 따른 경우는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제외합니다라고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죠. 근데 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은 최초 구성. 좀 전에 사업주택 관리 요구가 있다라면 최초 입주대표 구성은 요구일로부터 몇 개월에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3개월이에요. 근데 이 기억에 따른 요건을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이내에 구성할 수 없다 보니까 이때는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중에서 요 기획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의 단서다. 그러면 또 위에 나와 있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경우에는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고 입주자 등은 이에 따라 입주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테는 다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서 동그라미 3번에 따른 단서 규정도 이 기억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순차적 건설이라서 공동주택단지를 저희가 순차적 건설이다. 순차적 건설이란 것은 그 공동주택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저희가 예를 들어 세대수가 저희가 4,000세대 보죠. 4,000세대인 공동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4,000세대를 모두 요입동해서 4,000세대를 짓고 4,000세대 모두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공고로 구분해서 그걸 A 공구와 저희가 B 공구로 나눴어요. 그래서 순차적 건설이니까 두 개 공구 모두가 아니라 일단은 순차적인 A 공구를 먼저 B 공구를 먼저 당간 예를 들어서 각각의 공구별 2,000세대씩이라고 보죠. 2,000세대씩. 자, 그러면 순차 건설이라는 거 일단은 A 공구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A 공구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을 해서 A 공구 공사가 2,000세대가 끝났고 2,000세대의 입주 예정자 얼마가 들어왔어요? 자, 과반수가 들어와서 이 A 공구로만 일단은 입주 대표를 구성해서 공동택을 관리하죠. 그러면 이때 A 공구를 일단은 2,000세대 모두가 입주를 해서 입주 대표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에 이제 보면 B공구도 공사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B공구도 공사를 시작해서 이 B공구 2,000세대가 모두 2,000세대 공사가 끝났고 2,000세대에 입주할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A 공고, B 공고를 모두 합쳐 이 A, B 공고를 합쳐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저희가 재구성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최초 구성 아니면 이 순차건설 재구성할 때인데 이때 입주자 대표회를 다시 A 공고, B 공고 합쳐서 재구성을 할 때 이때도 기억의 요건은 이 계속 거주 6개월 이상 요건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용을 해버린다고 볼까? 그럼 적용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A09 거전 입주자에 관한 이 자격 요건은 넘치고도 넘치는데 B09 들어오는 입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주민도 맞추 6개월 이상의 계속 거주 요건을 적용해버리게 되면 B09는 입주대표의 구성원으로 나올 저희가 피선거권 넣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재구성하는 이 경우도 뭐 하더라? 이때는 저희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따른 그 기억에 지금 나와 양가로 최초 구성이나 순차 건설한 경우에 따른 재구성하는 경우도 기억 요건은 뭡니까? 제외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단서 요건에 따라서 이제 입주 동별 대표자로 일단 이와 같은 자결 같은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 이제 저희가 후보자로 나왔겠죠. 자, 그러면 선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분에 한 명 선출해 그 선출 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까? 네. 니은. 후보자가 1명이라면 이때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억 니은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자 그러면 하나 좀 주의 봐주실 것. 그러면 좀 전에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까? 네. 그런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걸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건 맞는데 동별 대표자로도 될 수, 즉 이와 같은 입주자로서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결격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함 이때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데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기억 읽어보시고 니은은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디귿은 여러 가지 법률이 있죠. 그 두 번째 줄에 를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음. 여기도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비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시옷. 공동체 소유자가 서면을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네. 그 다음에 이응. 해당 공동체 관리자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체 관리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입니다. 이 경우 관리자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읍. 해당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데 여기서 사퇴는 지금 1년이라는 지문도 있으면 양가로 단서에 해당 동별 대표자는 해임이 요구되는 사퇴가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퇴라면 1년이 지나면 되지만 그런 양가로 단서에 따라서 해임이 요구되는 사퇴가 된 경우는 그때는 몇 년인가요? 2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닫고 해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네, 시읒하고 마지막 치읒.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소가에 체납한 사람인. 그래서 기억부터 지금 저희가 치읒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결격 사유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기억에서부터 지금 치읒. 그래서 기억에서 치읒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라면 입주자로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를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법에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가지 이제 관련된 그 결격 사유 중에서 이제 보면 그러면 여기는 10가지 결격 사유 이제 기억범도 쪽에서 마지막 7까지 정리를 제가 해봤지만 그 10가지 결격 사유 중에 제가 여러분이 한 번 더 주의를 더 들어가서 봐두실 부분들은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면 저희가 디귿번입니다. 디귿. 자, 디귿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을번입니다. 디귿하고 니을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면 디귿하고 니을하고 제가 미음입니다. 미음. 자, 그 다음에 미음에 관한 부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쭉에서 지읒하고 치읓입니다. 지읒하고 치읓에서 여기는 저희가 지읒하고 저희가 치읓에서 이게 10가지 지금 결격 사유 중에 이제 보면 일단 5가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는 지금 보면 디귿, 미음, 지읒에서 이제 보시면 주로 여기 위쪽에 요 4가지, 이 4가지 여러분이 여기는 용어와 그리고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지금 디귿, 미음, 지읒, 치읓에 이제 보시면 그 결격사에 관련된 요 4가지 관련 지문을 보시는 주요 포인트고 주요하게 체크할 부분들은 혹시나 용어를 바꾸거나 수치를 바꿨을 때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미음, 지읒, 치읓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면 여러분이 관련해서 수치, 특히 요 수치에 관한 부분들에서 디귿에부터 마지막 치읓까지는 뭐 몇 년이라든가 몇 개월이라든가 해서 수치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귿, 미음, 지읒, 치읓은 좀 주의를 해서 정리를 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리을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리을은 뭘까요? 여기는 집행유예 선고로 받고 유예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지금 여기는 리을번은 보면 여기는 유예기간 중입니다. 유예기간 중이에요. 그러면 유예기간 중이면 안 되는 거 지금 유예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주의하실 게 리을번은 수치는 아닙니다. 여기는 지문을 갖고 혹시 장난을 쳤을 때 그래서 유예기간 중이면 안 되는 거지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결격사에 안 들어가고요. 또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예를 들어서 뭐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몇 년의 단수 규정도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지난 사람이나 또는 몇 년이라서 몇 년의 단수 규정을 주는 것도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래서 결격 사연을 해서 디귿, 미음, 지읒, 치읓 용어도 수치 주의하시고 리을번은 방금 말씀 그와 같은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혼동을 주었을 때 그걸 구분해낼 수 있냐 그 부분에서 하나를 정리를 하고요. 자 일단 그래서 그와 같은 10가지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유자 결격 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최소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결격사유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선출했으면 여러분 결격사유가 없다면 이제 후보자로 나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자 선출됐다면 양가로 3번에 가보니까 임기는 몇 년으로 하면 2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물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하고요. 임기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기는 2년이면 임기 선출 때 2년으로 하고 저희가 2년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뭐 할 수 있다? 중임. 한 번만 중임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쭉 가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2년의 임기가 쭉 있겠죠? 2년의 임기가 쭉 있다고 보죠. 자 2년의 임기가 끝났으면 2년의 임기 끝났어요. 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몇 년인가요? 2년 이내에 몇 년을 했습니까? 4년입니다. 그러면 4년 하게 되면 한 번만 중임한다는 것은 2년을 해서 2년 했다 그러면 최소 몇 년? 4년 하게 되면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는 했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할 수도 있지만 자 임기가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때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어서 바로 4년이면 여기는 임기가 끝나고 한 번은 쉬고 그 다음에 나왔다면 이때는 몇 년인가요? 4년. 그러니까 쉬는 거 횟수는 관계없어요. 한 번 임기가 끝나고서 뭐 몇 번을 쉬든 관계없습니다. 한 번을 쉴 수도 있고 여러 번을 쉬든 간에 쉬어서 그 다음에 다시 했다면 여기는 이어서 4년, 여기는 중간에 여기는 쉬어서 한 번을 쉬든 몇 번이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쉬고서 했을 때 마찬가지 어느 경우도 몇 년, 한 번만 중임이라는 건 연속해서 가든
중간에 한번 쉬든 간에 중임한 사람은 동별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동그라미 2번인데 자 이어지는 단서 좀 주의하실게요. 여기에서는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중임하는데 만약에 이 사퇴한 사람이 있어서 보궐선거로 선출될 수도 있게 특정 선거구로 하면 그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가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개월 미만. 그래서 여기는 보면 요 한 번만에는 여기 그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임기가 몇 년, 몇 개월, 6개월 미만이면 이 한 번만이라는 횟수에는 포함하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그러면 누구는 안 됩니까? 중임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임한 사람은 원칙은 안 됩니다. 지금 이어서 가든 중간에 쉬어가든 간에 중임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러면 중임한 사람은 동별대표 선출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중임한 사람도 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임한 사람이 선출이 된다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에 해당이 됐을 때만이지 모든 경우에 다 선출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제 쭉 가보면 자 동그라미 3번에 500세 미만의 공동택으로서 2회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는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그렇죠. 이와 같은 단서 규정 500과 그와 같은 횟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된 이 경우에는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동별 선출된 그때 정족수는 해당 선거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를 모할 수 있다. 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는 제가 이제 보시면 세대수와 횟수와 그리고 선출한 정족수 3분의 2 이상까지 세 가지 정족수 규정 정도는 내용을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동그라미 3번을 하나 정리했고요. 요거 잠깐 보류하고 저희가 여기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좀 정리하고 해임 규정은 조금 보류해 놓으실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로 선출했고 이와 같은 임기 동안은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선출된 이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 대표를 대표할 누구를 선출합니까? 저희가 임원 선출입니다. 이제 동별 대표자 선출은 제가 좀 전에 후보자가 뭐 2명 또 1명이냐 해서 선출에 관한 규정을 봤고 이제 누구를 잠깐 볼 거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저희가 한번 선출하자 그래서 먼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은 잠깐 보류하고요. 양가로 4번 임원의 선출 등에 관련된 규정을 좀 정리하고 그 이후에 해임에 관한 규정 잠깐 정리하면 자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대비 회의에 두는 임원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그래서 입주자 대비 회의 두는 임원은 그럼 여기서 두는 임원은 누구를 둔다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회장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누구를 이사를 저희가 선출합니다. 그래서 회장, 감사,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이사를 두는데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그럼 임원 선출은 그럼 예를 들어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감사, 이사를 임원 중에 선출을 하면 근데 이 선출 규정은 뭐에 따라서 선출 규정 제가 달라지는가요? 세대수. 그 공동택의 세대수가 저희가 살펴보게 될 500세대 이상 또는 이 미만에 따라서 그 공동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서 이 회장, 감사, 이사에 따른 선출 규정이 좀 저희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정리 시작은 2번의 동그라미 기억에 가보면 500세대 이상. 그럼 저희가 정리는 저희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이제 임원 선출 규정을 먼저 볼 건데요. 자, 먼저 지문에 가면 가번에 A번에 저희가 회장입니다. 그럼 500세대 공동주택 회장 선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번 다음 구분에 따른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 중에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가 1명이면 회장 어떻게 선출할까요? 라고 해서 전체 입주자 중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네, 그래서
회장은 이 500세 공동체 방금 제가 살펴봤던 이 회장, 이 500세 공동체 회장은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을 통해서 후보자가 저희가 2명 이상인 경우하고 1명인 경우에 이렇게 선출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나번이죠. 나번에 가보면 저희가 가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이 500 이상 공동체 회장 직접 선출하는 직접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선출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선출된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저희가 지문 위에 있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잠깐 볼까요? 그러면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라는 거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자 회장 후보자가 1명이면 어떻게 선출한다고 그랬어요? 전체 입주자 등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이 투표했던 10분의 1 중에 얼마가 손을 들어야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이 돼야 선출이 되는데 자 후보자가 선출된 자가 없다는 것은 선거를 치르긴 치렀는데 선출된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한데 10분의 1이 안 돼버리면 선거는 했지만 선출된 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다행히 10분의 1은 충족을 했지만 뭐예요? 그 10분의 1 중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하게 되면 선거는 끝났지만 선출된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선출된 자가 없으면 직접 선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누가 이어지는 지문 볼까? 이것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네, 그래서 회장은 지금 가와 나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해서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을 하는데 만약에 선출된 자가 없거나 후보자가 없으면 그때 입주자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선출해 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자, 지문은 지금 동그라미 저희가 B번에 감사 선출 방법에 따라 선출이다. 그래서 감사 던져 보시면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해서 자, 후보자가 선출 필요인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단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자, 그리고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라고 해서 입주자 등이 그와 같은 필요인을 초과하거나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을 통해 선출하는데 여기도 나번에 가면 가에도 불구하고란 것은 직접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자가 없거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공동체 감사도 방금 제가 지문을 통해 확인해 봤지만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십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때 입주자 구성원의 과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사를 선출합니까? 네. 이사는 지금 그러면 일단 500 이상 공동체 회장, 감사, 입주자 등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사도 직접 선거를 해서 보니까 이사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뭐라고 되지? 입주자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감사는 직접 선출 규정이 있지만 이사는 직접 선출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서 일단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 감사, 이사 하나 정리하고요. 그러면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면 이때도 여기는 500세 이상을 정리해서 이제 기준에서 500세 미만도 한번 저희가 정리하면 자 동그라미 저희가 니은 500세 미만의 공동택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그래서 A번의 회장 및 감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500세 미만 공동주택은 저희가 여기는 회장과 저희가 감사. 그래서 회장, 감사는 선출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선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
원칙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회장 감사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원칙과 예외에 따른 회장 감사 선출 규정을 살펴보면 자, A번에 회장 감사원에서 다음 9번에 따른 방법으로서 가번에 원칙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 찬스로 500 미만의 공동택은 선출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번에 가에도 불구하고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억이 A 및 B의 방법으로 선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럼 일단 원칙은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얼마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회장 감사를 선출할 수가 있고요. 그럼 예외적이란 건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뭘로 정함이 있어야 돼요? 관리규약으로 정함이 있고 관리규약으로 정했다면 지금 선출은 회장 감사로 원칙은 구성원의 과반 찬성을 선출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이때는 어느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500세대 이상의 회장 감사 선출 기준을 준용을 해서 회장 감사를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 감사는 원칙은 구성원 직접 과반수로서 뽑지만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500세대 미만의 경우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500 이상 공동택 선출 기준을 따라서 회장 감사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선출합니까? 이사를 선출합니다. 이사는 여기도 보니 입주자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임원 중에 지금 저희가 임원원에서 500 이상 미만을 다 살폈는데 그중 임원 중에 지금 보면 이 500세 이상 공동택의 이상이나 또는 미만의 공동 이사나 그래서 500세대 이상 또는 미만 둘 중에 어느 경우에 따라 이사하든 간에 여기는 이 500세대 이상이든 500세대 미만이든 이사는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한 게 아니라 세대수에 관계없이 임원 중에 이사는 입주자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규정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나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부분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부분 일단 선출을 했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일단 지금 선출에 관한 규정은 좀 전에 저희가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규정 아까 후보자 1명 또는 2명에서 정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방금 정리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고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나 또는 임원이 잘못했다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해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선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면 뭐에 관한 규정 한번 살펴보자. 해임입니다. 해임. 여기서 이제 해임이란 건 누구를 살펴보냐면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임원에 관한 해임 규정의 두 가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전에 제가 잠깐 보류하고 나왔던 양가로 저희가 지문에 4번이네요. 90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 동별 대표자 및 대표의 임원은 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본에 따라 다른 방법을 해임한다. 그래서 기억번 동별 대표자는 어떻게 해임할까? 그래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예, 기억, 니은. 임원은 어떻게 해임할까라고 봤더니 다음 구본에 따른 방법을 해임한다. 그래서 임원. 그래서 여기는 그 해임에 관한 규정 중에서 여기는 임원입니다. 임원의 해임 규정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지문에 가보면 A번입니다. 회장 및 감사를 해임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장 감사는 뭐 세대수 이야기가 없죠. 근데 세대수는 몇 세대인 걸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양가로 단서에 가보니까 500세 미만 공동택 입주자에 선출된 회장 감사는 제외한다. 그러면 니은번의 A에 말하고 있는 이 회장 감사는 양가로 지문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몇 세대인가요? 그래서 니은번의 A번에 따른 회장 및 감사는 여기는 500세 이상 공동대 회장 감사를 이야기한다는 걸 저희가 미루어 양가로 나와 있는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문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을 해서 회장 감사에게는 500세 공동대 회장 감사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경우라면 얼마 요건을 가지면 해임할 수 있냐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네. 그 다음 B번 이사입니다. 이사는 해임하는데 여기도 이사는 양가로 단서 규정을 한번 주의하시면 자, 500x 미만 공동택 입주비에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사에 대한 해임 규정과 그리고 500x 미만 공동택 회장 감사의 해임 규정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B번 이사는 어떻게 해임합니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A, B에 따라서 방금 저희가 선출에 관한 이 임원들의 뭐합니까? 임원과 그리고 저희가 동별대표대 해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임은 지금 지금 저희가 임원하고 저희가 보면 동별대표자 있죠. 동별대표자에 대한 저희가 해임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자면 해임 전에 제가 뭘 또 정리했어요? 선출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원을 선출, 임원이나 동별대표자 제가 뭣도 해봤어요? 선출도 해봤고 해임도 해봤어요. 그러면 선출하거나 해임하려면 자,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비 회의 관련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해서 꾸려야 되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라 이렇게 저희가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역할이란 건 뭐예요? 임원 동별대표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도 구성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도 해임하기 위해서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지문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볼까요? 그래서 지문은 92페이지 이제 상단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그라미 니은 정리했고요. 5번하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그 동별대표 임원 관련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서 보시면 회장, 감사, 이사에 관한 업무를 쭉 기술하고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이 지금 밑에 92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5번이 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란 이야기 여기가 지금 살펴보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1번부터 쭉 해서 이제 8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 1번 입주자 등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 구성한다. 네. 2번. 그러면 구성을 하게 되는 그 위원은 이와 같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면 그 자격을 상실합니까? 네. 그래서 기역, 동별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니은, 기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그 직계 좀비속이면 그리고 디귿은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리을, 동별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아니 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주의봐. 지금 선거 이 관련을 꾸리는데 위원수는 몇 명으로 할 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거 관련을 구성하는 이 위원수는 저희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그 공동체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위원수가 제가 달라지는데 그 위원수는 제가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냐 또는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이냐에 따라서 선출 위원회 수가 다르는데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 이하를 그리고 세대수가 500 미만이면 이때는 저희가 3명 이상에서 몇 명? 9명 이하 위원으로 해서 이 선거관련을 저희가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 밑에 나와 있죠. 지문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동그라미 기역이 500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 이하를 500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대표하게 될 누굴 뽑아야 돼? 위원장을 뽑는데 동그라미 4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뭡니까? 호선이라고 그랬어요. 호선은 다른 거나 호선이라는 거 이제 보시면 호선이라는 건 여기 이제 선거 관련 즉 임원이나 동별대표 선출하기 위한 이 선거 관련 여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지 법에서 어떤 절차의 요건에 따라서 일정한 자들의 어떤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택 자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은 호선이라는 이야기는 좀 전에 봤던 세대수에 따라 5에서 9나 3에서 9 사이에 그 위원들이 선출이 됐다면 선출된 위원들이 상의해서 위원장을 뽑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호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호선한다. 4번, 5번. 5번은 500세대는 공동택은 선거관리인법에 따라 선거관리인 소속 직원 1명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이쳐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수도 있지만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둬야 하는 위촉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소속 직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공동택에 다 해당되는가, 최소 몇 세대는 공동택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뭐 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5번까지 일단 봐두시고 나머지 6번, 7번, 8번은 가볍게 한번 쭉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동별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죄는 한번 가볍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거는 결격사에 관한 부분 뭐 내용에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을 경찰, 관서, 장이 요청한 이 경우 후보자 동의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는 경찰, 관서장은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서 회신합니다. 네. 그래서 범죄 경력 죄는 가볍게 좀 읽어보시고 저희가 보실 것은 좀 전에 봤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히 위원회 관한 세대 수에 따라 500 이상 미만에 따라서 5구와 3구 사이 위원으로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호선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서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이번 시간 후보자 범죄 경력 조회 규정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